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파를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쇼파를 자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사면은 뭐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쓰는 쇼파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뭐 몇백만 원씩 해서 저렴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고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패브릭 소파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패브릭 소파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종류나 소재나 브랜드나 이런 거에 좀 벽에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패브릭 소파를 구매할 때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우리가 왜 패브릭 소파를 사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패브릭 소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방석마다 완전히 다 다른 디자인의 패브릭을 써가지고 소파를 구성을 했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한 디자인, 가죽 소파에서는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패브릭 소파에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패브릭이 가지는 따뜻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입는 이런 옷들도 다 패브릭이잖아요. 촉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패브릭 소파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가죽 소파를 쓰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가죽 소파는 사실 약간 방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찢어졌을 때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패브릭 소파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 물론 패브릭 소파가 유행하지 못한 단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곰팡이가 쓴다든지 물을 흡수를 한다든지 관리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에 소재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브릭 소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소파가 있는지, 소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에는 가장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파의 종류들을 좀 모아놔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카우치 소파, 요거 진짜 많이 쓰죠. 원래 카우치라는 게 눕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라든지 아니면 뭐 남아공 같은 데서는 이 카우치라는 의미가 그냥 소파라는 의미로 대체가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외국 이야기고, 국내에서는 이 카우치 소파면 여기 옆에 요 옆부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 있죠. 요런 부분을 가진 소파, 누울 수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기역자로 튀어나온 부분을 가진 부분을 카우치 소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제 평소가 넓고 소파에 다리 쭉 뻗고 앉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카우치 소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운지 소파인데, 라운지 소파는 이렇게 방석이 끊기지 않고 굉장히 넓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형태의 소파들 라운지 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래는 모듈 소파라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모듈,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놈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랑 서로 분리가 돼요. 똑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곳에 놓을 수도 있고, 배치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모듈 소파의 장점인데, 최근에는 이 모듈 소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쓰는 소파 종류인데요. 요거 같은 게 소파 베드예요. 말 그대로 소파랑 침대랑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소파 베드는 비추해요. 기본적으로 소파 베드가 착석감이라든지 누웠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내가 좀 작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살아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파 베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리클라이너인데요.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받이랑 이 바닥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요걸 가동을 하면은 바닥이 올라오고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요. 보시면은 옆에랑 약간 등받이 이 높낮이가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버튼 딱 누르면 딱 뒤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너는 굉장히 비추해요. 만약에 리클라이너를 사고 싶으시면 1인용 소파로 된 리클라이너를 구매하시길 권장을 하고요. 이렇게 넓은 소파는 굳이 이렇게 가로로 누울 수 있는데 왜 리클라이너를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리클라이너를 비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는 이제 어쨌든 리클라이너를 하려면은 이 기계적 장치 부속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기믹이 많아지면은 오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아까 말했더니 뭐 10년, 20년 쓰는 제품인데, 이 리클라이너 쓰다가 한 2년 차에 고장 나버리면은 이거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은 빈백인데요. 빈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 안에 콩같이 생긴
이제 뭐 메모리 폼 형태 아니면 뭐 스티로폼 형태의 그런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폭 앉으면 여기 폭 이제 몸 형태로 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빈백에 앉아갖고 한 2년 넘게 생활을 했었는데 편하긴 편한데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고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래 좀 비추하는 소파입니다. 요 세계 소파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있는 소파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요 다음에는 앤틱 소파인데요. 요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잦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파 소개하는 김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갖고 와봤어요. 앤틱 종류 소파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이 큰 그림, 요건 체스터필드 소파라 그래갖고 원래 영국 황실에서 쓰던 그런 디자인의 소파예요. 등받이랑 팔걸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 중간중간에 주름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런 특이한 요런 앤틱한 느낌의 제품을 체스터필드 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요런 거 세티 소파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라운지 소파랑 비슷하죠. 세티라는 게 아까 말했던 카우치랑 비슷하게 이제 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파라는 개념으로 그냥 사용하는 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티나 소파나 똑같은 말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벤치 형태의 소파를 가리키는 말을 세티라고 합니다. 벤치 형태 소파.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카나페 소파라 그러는데요. 카나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이 그 참치 크래커 위에다 막 치즈랑 막 참치를 올려 먹잖아요. 그런 디저트를 카나페라고 하는데 그 카나페 디저트의 어원이 바로 이 소파에서 나왔어요. 카나페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목 다리에 부드러운 재질의 방석이랑 등받이 이렇게 된 형태의 소파를 카나페 소파라고 하는데요. 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있는 모습이 그 디저트 까나페 있잖아요. 까나페를 봤을 때 이 까나페 소파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디저트 이름이 까나페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앤틱한 소파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종류도 있다는 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좋은 소파를 고르는 방법인데요. 이건 오늘의 집에서 좀 퍼온 그림이에요. 보통 소파를 거실에 놓기 때문에 거실 크기에 따른 소파 크기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거실이 아니어도 내가 놓을 방이라든지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한쪽 벽을 꽉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집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거실, 내가 놓을 공간 위치의 길이 한 70% 정도 길이 되는 소파를 사면은 좌우측에 뭐 협탁이라든지 뭐 에어컨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굉장히 적당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24평 아파트가 대략 이제 거실 길이가 3.2m, 3.5m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보통 확장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인 소파 정도가 적당하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m에서 한 5m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4인 소파라든지 카우치 소파 같은 제품이 나도 크게 답답해 보이지 않겠죠. 이 그림들도 오늘의 집에 좀 퍼온 그림인데요. 소파를 살 때 그냥 소파 크기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파가 얼마나 긴지. 하지만 소파의 길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집안이 좀 답답할 수 있을지언정 소파에 앉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앉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실제로 앉는 부분, 좌방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215cm짜리 똑같은 소파가 있다면은 이 팔걸이 너비에 따라서 좌방석 길이가 결정이 돼요. 이 좌방석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여기 눕잖아요.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있기만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누웠을 때 요게 175cm 정도 되니까 저는 충분히 눕지만 키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못 눕겠죠. 팔걸이 너비가 작으면은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넓을 수 있을 정도의 좌방석 너비가 확보가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소파를 사실 때 실제로 좌방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체크할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팔걸이 너비 있잖아요. 팔걸이 너비도 이왕이면 저는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좌방석 너비가 좁아져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집은 3명이 소파에 주로 앉는데 3명이 동시에 앉으면은 이 좌방석 너비 175는 좀 작거든요. 1인당 한 60cm 정도는 봐줘야지 앉을만 한데, 195cm면 1인당 60cm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3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좁아. 그럼 무조건 팔걸이 너비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팔걸이 너비가 넓으면 좋은 게 이 위에다가 뭘 많이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구매한 소파도 팔걸이 너비 굉장히 넓은 편인데, 전 이 위에다가 이제 쟁반도 올려놓고 여기다 커피도 올려놓고 태블릿 충전도 시키고요. 뭐 여기 이 위에다가 별걸 다 올려놔요. 그리고 고양이도 이 팔걸이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고,
실제로 팔걸이 너비가 넓으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팔걸이 너비가 10cm면은 사실상 실용성이 없어요. 그냥 약간 베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봐서 최대한의 팔걸이 너비가 확보되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좌방석 너비가 확보되는 소파를 구매하는 게 좋겠죠. 물론 집집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 맞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한번 잘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 팔걸이 너비 말고 팔걸이 높이도 중요한데, 팔걸이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팔걸이를 베고 누워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쿠션을 따로 두고 쿠션에 누워야 돼. 근데 이 팔걸이에다가 놓고 싶다 하면은 팔걸이 높이가 한 10cm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목이 아프기 때문에 팔걸이를 베고 누우시는 분들은 팔걸이 높이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방석을 따로 두고 눕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팔걸이 높이도 그런 영향을 끼친다. 사실 팔걸이 높이는 크게 중요한 팩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측 상단의 좌방석 깊이,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좌방석 깊이는 한 45cm 정도만 돼도 그냥 정자세로 앉을 수 있는 깊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좁고 이렇다 하면은 팔걸이 너비도 얇은 거 사시고 좌방석 깊이도 얕은 거 사시면은 지금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여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만 하진 않잖아요. 소파 위에 앞바다리 하고 앉을 때도 있고 소파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 45cm, 50cm 요 정도 되는 일반적인 소파의 너비는 소파 위에 두 다리를 올렸을 때 좀 좁아요. 그러니까 좌방석 깊이가 한 65cm, 70cm는 돼야지 소파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을 때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파를 사고도 마룻바닥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잖아요. 소파를 기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다거나 이런 식의 자세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익숙해하고 편안해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좌방석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막상 사봤는데 내가 좌방석이 넓어서 이렇게 다리가 들리는 게 싫고 나는 이렇게 정자세로 앉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좌방석 깊이가 깊은 걸 샀는데 내가 정자세로 앉고 싶다고 하면은 뒤쪽에 쿠션을 대면 되거든요. 쿠션을 크고 두꺼운 걸 하나 대면은 한 20cm 금방 차지해요. 그럼 65cm짜리 좌방석이어도 뒤에 쿠션 하나 넣으면은 바로 정자세로 앉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쿠션을 뒤에 두면은 이 좌방석의 깊이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저는 한국 사람이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좌방석 사이즈에 대한 좀 확신이 안 드시면은 이케아에 가면 쇠데르함이라고 하는 소파가 있어요. 걔가 좌방석 깊이가 90cm거든요.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저는 그거 한번 앉아보고 와, 좌방석 진짜 나도 90cm짜리 소파 사고 싶다 그랬는데 이케아 쇠데르함 빼고는 90cm나 되는 좌방석에 소파가 잘 없더라고요. 저는 좌방석 70cm짜리 소파를 구매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브릭 소파의 소재인데요. 사실 패브릭 소파를 고를 때 이 앞에 있는 뭐 크기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 고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그 뭐 디자인에 맞는 소파를 고르다 보면은 그런 뭐 크기 문제라든지 종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르기가 어렵고 자세히 뭐 설명이 나온 데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는 이제 면하고 린넨 그리고 신소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은 면하고 린넨은 보통 이제 워셔블, 세탁이 가능한 소재고요. 이 밑에 있는 신소재는 세탁이 불가능한 소재예요. 즉 이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소재가 바로 린넨 소재죠. 먼저 면하고 린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면하고 린넨은 사실 일반적으로 소파에 사용되면은 안 되는 소재 같아요. 저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고급 소재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린넨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어때요? 일단은 굉장히 오염이 잘 되고 김치 국물 튀면은 뭐 닦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구김도 엄청 잘 가죠. 그리고 때도 엄청 금방 타요. 그러니까 이런 소파에, 이런 패브릭 소파, 면 린넨 소파도 똑같아요. 구김이 잘 가고 잘 더러워지고 관리가 엄청 빡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면하고 린넨 소파 같은 경우는 이 커버를 따로 분리해서 커버를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면 린넨 소파가
이 커버 분리가 안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다가 더러워지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옥일 수 있으니까 저가 소파를 알아보시는 그런 부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면하고 린넨 소파 그럼 뭐가 좋냐?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분리 세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촉감이 너무 좋아요. 면하고 린넨 대표적으로 옷에 쓰는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닿았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면하고 린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를 교체할 수 있고 안에 있는 충전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충전재가 이 고가로 가면 고가로 갈수록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까사 알렉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클라우드 쇼파인데, 이게 아마 나 혼자 산다의 화사님이 요거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부스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은 폭 들어가요. 진짜 편해요. 한번 매장 가서 앉아봤는데 와, 그냥 요 안으로 폭 들어간다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스 이불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폭 들어가고, 정말 완전 폭신폭신한 소재의 소파를 찾는다고 하면은 면이나 린넨 소파를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소파랑 거의 똑같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신세계 그룹의 까사미야에서 나온 캄포 소파인데, 이것도 린넨 재질하고 면 재질이 있고, 그리고 뭐 구스 재질 같은 게 있어서 이 까사 알렉시스 거를 거의 똑같이 베껴서 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님 집에 항상 가면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면하고 린넨은 사용감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관리가 너무 힘들다. 여기에 뭐 한번 쏟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해서 쓰시기에 상당히 빡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대도 뭐 클라우드 소파 2구성이면 아마 한 1,500은 될 것 같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따로 이제 가사를 봐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소파들이 아닌가, 부자들용 소파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이런 걸 키우시면은 면이랑 린넨이니까 애완동물 이빨이나 발톱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는 면이나 린넨 소파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 다음은 이제 신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신소재는 보통 인조 스웨이드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약간 스웨이드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패브릭과 가죽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 서 있지만 섬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패브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신소재들은 대부분 개념은 똑같아요. 촘촘하게 직물을 짜거나 직물에 코팅을 해가지고 발수 기능이 생기게 하고 미생물을 못 쌓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표방을 하거든요. 이 신소재 중에서 접착제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직물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짜느냐,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접착제도 안 쓰고 직물도 엄청나게 촘촘하면은 제일 비싸겠죠. 이런 제일 비싼 게 바로 인공피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인공피혁들은 흔히 말하기로는 우리가 알칸타라라고 하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엑센느, 샤무드라고 하는 소재예요. 특히 알칸타라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데, 뭐 자동차 핸들에도 쓰이고 뭐 소파에도 쓰이고 자동차 뭐 내장재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펀칭 공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접착제를 쓰지 않고 이런 섬유들을 굉장히 이 그림처럼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 몸뚱아리보다 더 촘촘하게 이 섬유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대신 이런 인공피혁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따로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펀칭 공법으로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단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뭐 원단의 뭐 패턴이라든지 자세히 보면 어떤 뭐 직물 같은데 패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소파가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알칸타라 소재로 만든 토레 소파인데 단색으로 되어 있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엑센으로 만든 헤세드 소파인데 얘도 역시 단색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이런 단색 소파 위주예요. 이 헤세드 소파 같은 경우에 나 혼자 산다의 박나라님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알칸타라나 엑센 소재의 소파를 원래는 사고 싶고 이걸 목표로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없고요. 얘네들은 매장 가야 살 수 있어요. 고급 소파라 가지고. 지금 이 박나래님 보시는 이 모듈 정도 하려면 한 1,500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만든 샤무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재질이라서 조금 싼데, 이 샤무드 소파 같은 경우에는 짭이 너무 많아요. 딱히 이 샤무드 소파를 전문적으로 뭐 단독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예쁘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없어가지고, 국내에는 이 샤무드 소파는 뭐 가구 박람회나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샤무드 소재는 짭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공피혁 소재의 어떤 제품을 사신다고 하시면은 알칸타라나 엑센 둘 중에 하나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샤무드는 솔직히 말해서 짭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비추드립니다. 너무 짭이 많아요. 인공피혁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바로 플로킹 원단인데요. 인공피혁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데 접착제도 안 썼잖아요. 근데 얘는 접착제는 썼어요. 촘촘한데. 그래서 조금 더 싸겠죠. 실제로 이제 아까 인공피혁 제품 같은 경우에 1,000만원대라면 플로킹 원단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저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안쪽의 제품도 있을 정도로 뭐 굉장히 좀 가격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단이고 쇼파다. 이 플로킹 원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플로킹 공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우측 하단에 생긴 게 여기 이제 플로킹 원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단을 바닥에 놓고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준 다음에 이 섬유 조각을 막 뿌려요. 섬유가 가로로 눕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 서거든요. 이 위에 그림처럼 이 섬유가 굉장히 밀도 있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매우 촘촘한 구조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데 박테리아 몸뚱아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물 몸뚱아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이 파이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촘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수성도 확보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인공피혁은 접착제를 안 썼는데 얘는 접착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가 몸에 유해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증 확인할 때 PFC 프리라는 이제 인증을 항상 이 플로킹 원단을 쓴 쇼파들은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 이 PFC 프리 인증을 다 받았고요. 오코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쓰는 원단 같은 게 얼마나 이제 깔끔한 원단을 잘 썼냐 그런 건데, 이런 인증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 다 받아 있어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플로킹 원단의 저가 싸구려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원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원단을 이용해서 만든 소파를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를 드려요. 왜냐면 이 접착제를 굉장히 안 좋은 걸 썼을 수도 있고요. 이 바닥에 있는 원단, 이 원단도 굉장히 싸구려를 썼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섬유 조각을 굉장히 지금 여기서 크게 보이지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미세하게 작은 섬유 조각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박는 건데, 이 접착제는 이 기술력이 없어갖고 이 접착제를 잘 못 발라갖고 섬유 조각을 잘 못 세워서 여기 섬유 조각이 접착제에 잘 안 붙었어. 그러면 집에 배송이 와갖고 집에서 이게 청소할 때나 여기서 푸석푸석 할 때 이 섬유 조각이 공중에 날릴 거 아니에요. 이건 눈에도 안 보여요. 너무 미세해서. 이 섬유 조각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시면은 이렇게 흡입이 되겠죠. 흡입이 되면은 우리 폐 속에 이 섬유 조각들이 들어가 박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 플로킹 원단 공장에서 구매하는 노동자들이 이 폐병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킹 제품을 사신다면은 너무 저가 제품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원단, 보통 원단은 거의 수입 원단이거든요. 이 플로킹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입되는 원단의 브랜드를 좀 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이 플로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플로킹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플로킹을 하기도 하거든요. 2중, 3중으로 이 플로킹 한데 위에 원단 또 깔고 또 플로킹하고 이러면은 내구성이 더 강해지겠죠. 실제로 이제 에싸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 이제 플로킹 원단이 두 개가 있는데 카시미라랑 러스티카예요. 그래서 SI에서 소파를 구매하려고 딱 보면은 똑같은 소파인데 하나는 카시미라로 돼 있고 하나는 러스티카로 돼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러스티카 제품이 조금 더 싸요. 그 이유는 카시미라가 플로킹이 제가 알기로 한 번 더 돼 있어요. 2중 플로킹이 돼 있고 러스티카는 1중 플로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플로킹 원단이라도 플로킹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더 튼튼하다. 이 플로킹 원단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면서도 이제 진드기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알러지 프리겠죠. 거기에 당연히 발수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정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섬유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정전기를 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뭐 섬유가 안 세워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섬유에 패턴을 넣거나 색상을 다양하게 입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인공 피혁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한 100만원대에서 한 500만원대 사이에 뭐 이지 클린 써있는 그런 소파들 있잖아요. 그런 소파들은 거의 다 플로킹 원단을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아쿠아 클린 원단. 아쿠아 클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짭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아쿠아 텍스, 아쿠아 클린, 뭐 아쿠아 어쩌고 하면서 아쿠아 텍스, 아쿠아 클린 이게 엄청 유명해지다 보니까 특히 아쿠아 클린 같은 경우에는 원단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알록달록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카시미르 러스티카 이거는 에싸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그런 원단이고요. 아쿠아 클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좀 디자인 업체들, 제가 좋아하는 바이헤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잭슨 카멜레오 이런 데서도 다 아쿠아 클린을 쓰거든요. 근데 이 아쿠아 클린의 빙자한 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쿠아 클린 제품이나 이런 이제 플로킹 원단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품 로고가 확실히 있는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아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플로킹 원단으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에싸 제품이에요. 제가 왜 에싸 제품을 자꾸 말하냐면은 제가 에싸를 사갖고 에싸 거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저렴한 이제 기능성 소재 이중직조 소재예요. 적층직물 뭐 이중직조 이 소재는 발수도 되면서 가장 저렴한 소재예요. 인공피혁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고 접착제를 안 썼잖아요. 근데 얘는 접착제도 썼고 그렇게 촘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베이스 원단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발수가 되는 방수 레이어, 여기 보면 수분 차단층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름 하나 깔아주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 몸에 닿는 부분에 원단이 들어가요. 보통 이 위에 있는 원단을 얼마나 고급진 걸 쓰냐에 따라서 이제 이 이중직조 제품의 퀄리티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워낙 다양해요. 이 원단을 굉장히 촘촘하고 좋은 걸 쓰면은 여기 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은 노바벅 제품의 설명인데 노바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프론트 레이어에 극세사층을 써가지고 미생물이 안 생기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밑밥을 쳐놨어요. 근데 대부분의 적층직물이나 이중직조 원단 같은 경우에는 플로킹 원단보다 이제 기능 측면에서 떨어져요. 더 저렴하긴 한데. 그리고 얘네들이 다 붙여야 되니까 접착제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PD 구매하실 때 PFC 프리 인증이나 오코테크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적층직물이나 이중직조는 이게 원단이 워낙 만들기 쉽고 저렴하다 보니까 소재가 진짜 짭퉁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품 소재를 쓰는 소파를 찾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제품을 사면은 원단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요. 물론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이중직조 제품으로 한 30만원짜리 소파를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 공방 작업실에 쓰고 있는 소파가 이 이중직조 제품인데 확실히 만졌을 때 맨 위에 있는 원단층이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가구 배송하실 때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 빼는데 한 달 걸려.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원단 얘네들이 플로킹 공법처럼 이렇게 촘촘한 구조로 이제 발수성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단 자체에 이제 발수 코팅 같은 걸 많이 해요. 이 원단을 짤 때 원사에다가. 근데 이 코팅 같은 거는 자주 앉았다 일어나고 뭐 자주 청소를 하고 이러면은 코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벗겨지거든요. 가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중직조 이제 소파를 산다 하시면은 한 2, 3년 쓰다가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 진짜 소파 살 때마다 아작내갖고 비싼 소파 살 필요 없다 할 때 그럴 때 사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은 이지클린, 아쿠아텍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지클린이나 아쿠아텍스 이거는 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좀 불분명해요. 아쿠아텍스 소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범용적으로 쓰이는데 아쿠아 클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킹 공법을 쓴 그 원단을 아쿠아 클린이라고 하거든요. 아쿠아 클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아쿠아텍스라는 건 따로 브랜드도 없고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원단을 쓰는 소파는 주의를 해라. 물론 너무 저렴하면 당연히 소재가 불분명한 원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렴해갖고 그냥 금방 쓰고 버릴 거면은 그냥 그런 소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서 써봤는데 쓸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좀 주고, 이중직조 같은 경우에는 한 조금 고가 제품이 100만원 초반대, 100만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사실 거면은 쓰는 원단이 정품인지, 그리고 PFC 프리나 오코텍스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소파를 100만원 초중반대에 산다고 하면은 이중직조 제품 안 사고 아쿠아 클린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아쿠아 클린 저가 제품이 이중직조 이제 고가 제품이랑 거의요 가격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했던 뭐 잭슨 카멜레온이나 바이 헤이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이중직조랑 아쿠아 클린 가격이 진짜 몇십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웬만하면은 저는 플로킹 공법 제품을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패브릭 소파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아갖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파 선택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소파를 구매할 때는 크기가 어떤지, 사이즈가 1인용인지 4인용인지 거실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좌방석, 등받이, 팔걸이, 길이, 높이, 깊이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위에 있는 사이즈보다 좌방석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파의 형태가 뭐 카우치도 있고 모듈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리클라이너도 있고 다양한데요. 개인적인 손으로는 모듈 소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 갈 때 간편하게 바꿀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카우치 소파 같은 경우에는 편하긴 한데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집에. 그리고 원단 종류 같은 경우에는 면하고 린넨 같이 이제 워셔블 할 수 있는 오리지널 패브릭 면단이 있고, 그리고 기능성 원단, 인공 비역, 플로킹, 이중직조 원단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격대에서는 플로킹 원단의 제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린 게 브랜드가 있는데요. 대기업 브랜드가 있고 디자인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대기업 브랜드라고 하면은 자코모 소파에 소속되어 있는 에싸 소파, 그리고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까사미야, 그리고 뭐 한샘, 리바트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한샘이나 리바트 뭐 이런 얘들은 소파를 전문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어갖고 좀 뺐고요. 어쨌든 그런 대기업 소파가 있는데, 대기업 소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아무래도 업력이 오래되고 대기업 베이스다 보니까 AS도 좋고 방문 설치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에싸 제품을 샀는데 뭐 물건도 물론 좋을 뿐더러 진짜 서비스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니까,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패브릭 소파를 오래 쓰실 거면은 대기업 제품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잭슨 카멜레온이나 바이 헤이데이, 뭐 시스 디자인 뭐 이런 다양한 뭐 디자인, 그런 이제 뭐 인스타그램 등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후기에 나오는 게 AS나 배송에 대한 불만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CS 조직에 대한. 근데 사실 그런 것만 감내하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더 예쁜 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솔직히 내가 굉장히 길게 긴 텀을 보고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디자인 제품보다는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 제품, 톨에 헤세드 이런 걸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면, 디자인 업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 업체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대충 좀 뒤져보면은 대기업 우리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이런데, 아니면은 그런데 뒤져보면은 비슷한 저가 제품들이 나와요. 물론 디자인 업체의 제품들이 훨씬 더 정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좀 저렴한 걸 찾으신다면은 충분한 검색만 해도 좀 더 저렴한 소재의
저렴한 제품들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쓸 생각 안 하시고 자주 바꾸실 생각이시라면 그런 거 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제가 이제 소파를 구매하면서 고민했던 이제 것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PT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에싸의 하바나 소파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하바나 소파 리뷰하는 걸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입니다. 안녕.